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이든입니다. 오늘은 바로 정시 발표 날이었는데요. 정시 발표가 난 만큼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었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고 합격했는데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생긴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수능판에 오래 있었던 만큼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제 이야기를 또 들고 왔습니다. 제가 불합격했을 때의 이야기와 합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시 결과를 받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합격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재수를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6년쯤 전이기도 하고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만족할 만한 수능 점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정시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현역 때부터 지금까지 화면에 뜬 불합격 표시를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정말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 10번의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재밌지만 투머치 토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딱 2가지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3수 때와 4수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제 3수 때는 이런 친구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나 정말 잘했고 합격할 것 같아서 지원했어. 근데 결과는 떨어졌네? 이런 친구들. 그리고 4수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능 결과가 안 좋아. 너무 처참해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는 지원조차 못하겠어. 하는 그런 상황의 친구들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 수능 점수는 괜찮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합격할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한 학교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우울할지 참 저도 약간 그때의 심정을 비유해보자면 예쁜 풍경을 보려고 여행을 가서 좋은 전망대에 가서 입장료도 내고 엄청 열심히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막 올라가서 이제 바로 이 문만 열면 전망이 펼쳐지는데 그 문 앞에서 절벽으로 후루룩 떨어진 느낌? 그래서 풍경은 보지도 못하고 어둠만 펼쳐진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렇게 굉장히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처럼 수능 점수부터가 너무 우울한 친구들의 심정은 또 다르죠. 저의 경우엔 또 어땠냐면 이걸로 끝이다. 이제 해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울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게 끝일 거라 생각하고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날부터 또 다른 우울의 시작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우울은 지금까지 어디 짱 박혀서 혼자 공부했을 때의 우울함보다 더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 1년 동안 뭐 한 거지? 이걸로 끝난 건가? 정말인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2가지 모두 우울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우울함들이 뭔가 내가 이뤄놓은 것에서 푸슈슈슉 하고 다 허전하게 뭔가 끝나버린 그런 느낌이 강해서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다른 애들한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막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그냥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랬던 건데 그게 화로 표출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만점자들 썰 올라오거나 또는 합격 수기 또는 이제 막 어디는 빵꾸 났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속상함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화로 막 이렇게 표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게 수능 끝나고 도깨비를 몰아보다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은탁이가 대학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재밌게 보고 있다가 저 혼자 방에 뛰쳐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할지 이해가 되고 그런 우울함에 벗어나라고 그냥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우울함을 굳이 막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면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울해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울함에 언제까지고 잠식되어 있을 순 없으니까 언젠간 빠져나와야 돼요. 이 시간은 청춘의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이 시간은
시간대로 잘 써먹어야 돼요. 생산적인 일들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했지만 이제 운전면허를 딴다거나 아니면은 단기간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데 몰두하다 보면 우울감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울함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있었나 라고 한번 돌이켜보니까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를 듣고 좀 많이 공감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위로가 되면서 한참 울고 좀 정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하고 이 세상에서 나만 슬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거는 솔직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결과가 아쉬우니까 조금 쓴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막 이렇게 모르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티를 내면서 공부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은 너가 더 열심히 했어야 돼.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도 의심하게 되죠. 나 진짜 열심히 안 했나? 다른 애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바보였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세상이 조금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상대일 뿐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사실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서 더 센 캐가 되어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복을 하면서도 한 가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제 결정하는 거에 앞서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미래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이 결과를 수용하고 미래로 간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결과에 굴복하고 수용하고 그냥 가면 미래의 내가 너 그때 한 번만 더 도전해보지 왜 안 했어? 너 할 수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도전하셔야 돼요. 이 미련이 남았다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의 내가 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너 할 만큼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고 수능 말고도 사회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적성과 재능을 나중에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에 잠깐 방황하고 잠깐 길을 헤매는 건 절대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고민하셔서 더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의 경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하는 건 쓴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거를 결심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대로면 이번의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피곤하게 공부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공부를 했던 건 제가 해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모든 걸 다 독하게 바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바꿔서 성공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결과도 바뀐다는 겁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한 멘탈이 회복되기 전에 공부에 뛰어들지 마세요. 공부라는 놈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놈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실감을 했잖아요. 그런 놈한테 내 멘탈이 최약인 상태로 덤비면 더 맞고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멘탈을 굳히고 더 체력을 쌓아서 내가 가장 강한 상태에서 포션을 많이 가지고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건강하고 강한 모습으로 건승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즐거운 대학생활 얘기만큼 동기가 유발되는 건 또 없죠. 그래서 합격 얘기도 들고 와봤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좋았죠. 근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화면에 합격 이렇게 떴을 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막 엄마 나 합격했어 이거 봐 이러고 막 가족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금방 또 푸슉 하고 다시 뭔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 회의감은 뭐였냐면 내가 저 글자 저 화면 하나 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합격 글자를 봤다고 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생활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월이 되기까지 내 생활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니컬했던 제가 정말 기분이 째지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교 이메일 부여받았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일원이 됐구나 라는 게 실감이 확 나면서 학교 커뮤니티에도 입성하고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일부러 밤에 학교에 들어가곤 해요. 밤에 그 정문 불 켜져 있는 샤를 지날 때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쟤는 아직도 저렇게 샷뽕이 안 빠졌냐, 학교뽕이 저렇게 안 빠졌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학교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좋은 학교에 입학한 거가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정말로 제가 목표하던 바에 몸을 던지고 독하게 임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나서 그걸 이루고야 말았을 때 그 성취감, 내가 어떤 거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함이 있구나. 내 한계를 내가 부실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찰나의 순간에 소박한 행복들을 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대학생이니까 제가 대입의 경험밖에 없지만 이 경험과 이 느낌을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진짜 제 몸을 다 던져가면서 주저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신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를 지워가면서. 그런 것들이 저의 아주 큰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년에 몇 년 고생해가지고 얻은 연륜이랄까? 근데 제가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런 좋은 걸음이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합격을 이뤄내셔서 이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겪은 전형이다 보니까 정시 친구들한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시 전에도 시뮬레이션 영상을 찍고 전날에도 응원 영상을 올리고 당일에도 위로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정시 결과가 발표된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친구들이 합격하고 쉬고 있는 동안 그 옆에서 꿋꿋이 그리고 오랫동안 입시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시러들 2020년 1년 동안의 그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주고 갔을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든 간에 여러분 각각한테 큰 걸음이 될 겁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가 남지 않게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